안녕하세요. 가해산 국립공원 자연환경해설사 이순입니다. 암자순례길 첫 번째 방문지는 금서남입니다. 금서남은 큰 절인 해인사에서 가장 가까운 암자로 일주문 바로 아래 자리하고 있으며 비구니 스님들의 수행 정진처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금서남을 한번 둘러볼까요? 이곳의 특이한 점을 발견하셨나요? 의문을 가진 분도 혹은 아직 발견하지 못한 분도 계실 겁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당체의 이름을 대웅전이라 짓지 않고 그저 법당이라고 지어진 점입니다. 그 이유는 해인사에 큰 법당이 있어서 다른 명칭을 쓸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금서남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일주문과 가까이 있는 암자니 꼭 방문하시면 좋은 기운을 가져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제 다음 암자로 이동하겠습니다. 가해산 아래 사찰이라면 해인사가 가장 크고 오래되었을 거라 생각하실 겁니다. 이제 여러분께 해인사보다 먼저 가해산 아래에 자리했던 곳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해인사보다 먼저 태어난 사찰은 바로 원당암입니다. 원당암은 본사인 해인사보다 역사가 좀 더 깊은 암자로서 해인사 내에 있는 여러 암자 중 규모가 아주 큰 편에 속합니다. 규모가 큰 만큼 암자의 여러 곳을 둘러보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 이곳은 원당암의 법당체인 보광전이 있는 곳입니다. 처음 건축된 정확한 연도는 근거가 남아있지 않지만 보광전 앞의 석탑과 석등이 모두 신라시대의 유물로 보물 제518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층 석탑은 탑신을 전파나무로 만든 청석탑으로 탑의 토대가 되는 바닥돌을 화강암을 이용하여 3단으로 쌓았습니다. 그 위에 탑신을 받치는 기단과 지붕돌은 전파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탑신의 몸들은 남아있지 않고 지붕돌만 10층까지 쌓여져 있습니다. 청석탑은 대체로 고려시대에 본격적으로 유행하게 되지만 이 석탑은 통일신라 말에 만들어져 청석탑의 성구라 할 수 있는 중요한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망이 좋은 곳으로 자리를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비상하는 봉황의 모습을 하여 가해산의 웅묘한 전개를 온몸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 전망대인 운봉교입니다. 운봉교에서 좌측을 보면 가해산 정상이 모습을 드러내고 정면으로는 해인사 대적광전과 장경판전 등 해인사의 전경이 한눈에 다 들어옵니다. 그리고 겨울에 눈이 내릴 때의 가해산 설경과 운무가 곁들여질 적에 운봉교에서 바라보는 아침 일출의 장관은 가히 일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해산과 해인사가 어우러지는 이곳의 조망을 감상하며 해인사보다 이곳 원당함이 먼저 탄생하게 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옛날 신라 제40대 왕인 애정왕이 순흥대사와 이정대사의 법력으로 왕비의 난치병이 났자 부처의 가호로 여기고 애정왕 3년에 해인사를 창건하게 됩니다. 이때 애정왕은 서라벌을 떠나 가해산의 임시로 작은 집을 지어 해인사 창건 공사를 독려하고 정사를 돌보았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원당함입니다. 해인사가 한눈에 들어오는 이곳이야말로 가장 적합한 장소였기 때문이겠죠. 원당함에는 아주 유명하신 스님이 한 분 계십니다. 바로 해암 스님인데요. 해암 스님이 마지막으로 기거하시던 곳이 바로 이곳 미소굴이라는 곳입니다. 해암 스님은 성철 스님 다음으로 제6대 해인 총림 방장을 하셨고 1999년에는 조계종 10대 종종으로 계셨던 분입니다. 개혁회의를 출범시켜 개혁종단을 탄생시킨 것이 대표 업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미소굴이라는 이름은 염화미소에서 따온 것인데요. 염화미소는 불교 용어로 말로 통하지 않고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하는 것을 뜻합니다. 해암 스님의 부처님과 같은 미소 때문에 이름 짓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미소굴 옆에는 해암 스님께서 자주 말씀하시던 공부하다 죽어라 라는 글을 새겨놓은 기둥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말은 짧지만 깊고 다양한 의미를 함축한 것으로 육신을 위한 공부보다는 나의 본체를 찾는 공부, 즉 부처가 되기 위한 공부를 하다가 죽어야 한다고 강조한 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암자는 홍자암입니다. 홍자암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조선시대에 유명했던 사명대사와 관계가 깊은 암자입니다. 사명대사와 관련된 이야기는 잠시 후에 소개해 드리기로 하고요. 먼저 홍자암의 법당체로 가보실까요? 여기 보이는 곳이 홍자암의 중심이 되는 법당체입니다. 홍자암의 법당체는 보물제 1300호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습니다. 건물의 형태가 사찰 건물로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H자형으로 매우 특이한데 법당, 조사전, 홍각, 지장전, 원주실, 시자실, 부엌 등 총 7개의 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공간은 테마루를 통해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붕처마를 받치기 위해 기둥 윗부분에 설치된 공포의 수법 및 기둥과 기둥 간의 간격인 칸의 크기도 각 공간의 위계에 따라 다르게 표현하였으며, 노출된 기둥은 둥글고 안쪽 기둥은 사각인 점, 경사면에 건축되어 건축 전면의 아랫부분이 지편에서 떠있는 점 또한 특징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조사전은 사명대사의 영정을 모신 곳이며 표충사라는 현판도 붙어 있는데, 이것은 유가의 유생들이 사명대사를 모시는 뜻에서 붙인 명칭입니다. 또한 사명당이라는 현판은 사명대사가 기거하는 곳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사명대사는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때 승병장으로 큰 공을 세운 분이십니다. 하지만 연이은 전란으로 인하여 건강이 극도로 악화되어 1608년 해인사에 요양차 내려왔으며, 지금은 홍지암터에 초함을 짓고 운거하였습니다. 그 후 강해군의 각별한 관심과 운도들의 정성에도 불구하고 사대의 가짜 모임인 이 몸은 이제 진으로 돌아가련다. 나는 이제 인멸하여 대하에 수령하려 하노라 라는 말을 남기고 1610년 입적하였습니다. 이곳 홍지암은 사명대사와 관련이 있는 암자라고 소개해드렸는데요. 홍지암의 입구에서 혹시 이 비석을 보셨나요? 여기 보이는 것은 사명대사 석장비입니다. 이 석장비는 사명대사 일대기를 기록한 비석으로, 그 비문은 홍길동전의 저자인 허균이 지었습니다. 현존하는 사명대사비 가운데 가장 먼저 건립되었으며, 비문의 문장이 매우 빼어날 뿐만 아니라 사명대사의 행적이 비교적 소상하게 적혀 있어 역사적인 가치도 매우 높습니다. 석장비를 보시면 4등분으로 갈라져 있는 흔적이 보입니다. 이는 과거 외의 침략과 맞선 사명대사의 업적이 기록된 비석이 나라를 빼앗기고 비탄에 잠긴 조선인들의 민족의 혼을 불어일으킬 우려가 있다 하여 일제강점기인 1943년 일본인 합천경찰서장이 4조각으로 파손하여 길가에 방치해둔 것을 1958년에 복원한 흔적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타피 파손 사건에 얽힌 매우 신비로운 일화가 또한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합천경찰서 타케우라 서장은 사명대사의 비문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불순한 민족 정신을 고양시킨다는 이유로 비석을 훼손하였습니다. 가보년 봄에 사명대사는 3번에 걸쳐 회장 강등청정을 만났다. 조선에 보배가 있느냐? 조선에는 보배가 없으나 일본에 그 조선의 보배가 있다. 어찌하여 조선의 보배가 일본에 있다고 하느냐?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너희 머리를 보배로 삼고 있으니 그 보배가 일본에 있는 것이다. 이런 구절이 엄연히 쓰여 있으니 일본인 서장이 그것을 모른 척 내버려둘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다케우라가 순사 몇 명과 석수를 데리고 와서 사명대사의 비석을 부수니 갑자기 하늘이 캄캄해지고 내성병력을 치면서 괴상한 풍운이 일어나 석수는 혼비백산하며 달아났고, 며칠 후 현재의 울산 쪽으로 발령났던 다케우라가 3개월 후에 갑작스럽게 죽었다고 전해집니다. 사명대사의 부도와 비석은 본래 한 쌍을 이루고 있는데요. 이러한 형식은 신라시대의 전통이 개성된 것으로 학문적으로 가치 또한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보물 제1301호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가야산 암자순례길 1구간의 마지막 장소인 용탑선원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선원에 도착하기 전에 먼저 들려야 할 곳이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곳이 용탑선원인데요. 앞에 보시면 외나무 다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현재는 보시다시피 차량과 사람의 통행이 가능한
다리가 놓여져 있어 외나무 다리의 통행로 역할을 사실상 없지만 과거에는 해인사에서 서전으로 가는 유일한 통로였다고 전해집니다. 이곳까지 오셨으니 잠시 외나무 다리에 얽힌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외나무 다리의 탄생 시기는 유교가 숭상받고 불교가 억압받던 숙류 억굴 정책의 조선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불교가 억압받던 시대여서 그 당시에는 말이나 소를 타고 큰 법당 앞을 예사로 드나들 정도로 사찰에 대한 양반들의 행패가 극심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무례를 해결할 방법을 찾던 해인사 스님들은 결국 소가 건너지 못하도록 외나무 다리를 놓았다는 얘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곳 외나무 다리를 꼭 건너봐야 할 이유가 하나 있는데요. 비밀 이야기지만 이번 여정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살짝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죄를 심판받기 위해 염라대왕 앞에 가게 된다고 하죠. 이때 염라대왕이 저승해온 망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생전에 해인사 외나무 다리를 건너보았느냐? 건너보지 못했다고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느 누구도 모르는지라 이 이야기의 비밀을 알고 있는 방문자들이 해인사에 오면 꼭 찾아와 건너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건너보도록 할까요? 우리나라의 대표 민족운동이 있죠? 네, 바로 3.1운동입니다. 이곳 용탑선언은 3.1운동의 민족 대표 33인과 관련된 곳입니다. 그 중에서도 용탑선언은 독립운동가이자 불교계의 큰 스승인 용성스님을 추모하고자 탑과 비를 수호하기 위해 건립되었습니다. 원래는 용탑전이라 불리었지만 용성스님의 유언인 선을 실천하는 곳을 받들어 용탑선언이라는 명칭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곳 용탑선언은 용성스님의 사리탑을 아주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리탑이 바로 용성스님의 사리탑입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이지만 사실 용성스님의 사리탑에는 보통 사리탑과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리탑은 스님이 입적한 뒤 화장을 하여 사리가 나오면 그 사리로 사리탑을 건립하게 됩니다. 하지만 용성스님 사리탑의 사리는 화장 후에 나온 것이 아니라 스님이 살아있을 때 치하에서 출현한 것으로 이런 치사리는 매우 드문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역사 속 구국 영웅들과 함께한 암자순례길 여정은 어떠셨나요? 모쪼록 유익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며 기회가 되신다면 또 다른 숨은 이야기를 품은 암자순례길 2구간, 3구간도 방문해 보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기분 좋은 여정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 암자순례길 1구간에서 가야산 국립공원 자연환경해설사 이순이었습니다.